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49% 올라서 4,909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코스피가 결국에 올랐습니다. 아침에는 뭐 거의 보합 정도 출발을 했는데 네, 0.5%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요. 어제 나스닥 급락을 생각하면 코스피가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. 다우가 1.7% 넘게 빠졌고 나스닥은 2.4%나 빠졌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4.5%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제법 조정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어제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좀 국채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. 특히 이제 일본 이거 30년물 이제 국채인데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장중 보시면 지금 3.93까지 거의 갔어요. 네, 그래서 거의 4% 가깝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높은 게 작년 초만 해도 네, 1.5% 수준이었습니다. 1.5, 1.6 이 정도였는데 지금 3.7까지 올라왔거든요. 네,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도 3.7입니다.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고 이게 다른 나라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다 주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년물 보시면 3.6%대까지 올라왔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거의 4.3 가까이 가고 있고 30년물은 4.9 네,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국채를 좀 못 믿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트럼프의 그린란드 문제 이것 때문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긴장 관계 이렇게 갈등이 커지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재정 적자라던가 이런 국가 부채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더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지금 그 수혜를 보는 거는 금이라든가 은 가격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데, 뭐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은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, 금 가격 보시면, 네,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, 이제 온스당 5,000달러를, 네,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금 가격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고요. 지금 4,890달러, 네, 여기까지 올라가면서, 그래서 뭐 믿을 거는 다시 금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금을 계속해서 투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안 좋죠. 금이 올라가고 국채는 지금 불안하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 정도 이제 갈등과 이런 특히 이제 그린란드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유럽과 만약에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유럽이 미국 자산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이 들고 있는 미국의 어떤 국채 그리고 이런 뭐 주식 같은 거를 팔게 되면 과연 뭐 미국 시장이 무사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대거 하락을 했는데 뭐 빅테크를 비롯해서 AI 주식 뭐 다 빠졌죠.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도 4%, 5%씩 이렇게 빠졌고요.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JP모건이 3% 넘게 빠졌고 네, 그동안 잘 나갔던 이쪽 산업재 쪽도 보면 뭐 G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네, 캐터필러 뭐 이런 회사들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뭐 유일하게 좀 버텼던 회사들이 네, 뭐 필수 소비재라던가 아니면 뭐 일부 의료보험주 그리고 메모리가 그나마 버텼어요. 네,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간 플러스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메모리가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그런 하락에서도 지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불안하긴 합니다.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메모리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한 면이 있기는 한데 어,
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삼성전자는 3% 정도 올랐고요. 하이닉스는 약간 하락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되게 좀 놀랬던 게 현대차가 엄청 강해요. 네, 현대차가 지금 거의 14% 이렇게 오르면서 55만 원까지 가버렸는데 이 급등세가 정말 놀랍죠. 이거는, 네, 현대차가 원래 이제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회사 밸류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로봇 회사가 돼가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랑 로봇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완전 다르죠. 그래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PER 13배, 비쌉니다. 네, 자동차 회사가 이 PER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자동차 회사들 지금 뭐 이제 레거시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죠.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 보면 뭐 GM, 포드라든가 도요타 이런 회사들 보면 다 10배 근처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그런 거를 넘어서고 있고 로봇 회사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막 PER이 뭐 20배, 30배 이렇게 갈 수 있죠. 네,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100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지금 현대차에 뭐 아틀라스 로봇이 뭐 엄청나게 팔린다던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,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이렇게 좀 네, 실적에 기반한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광풍 때도 그랬고요.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보다,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어서, 네,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뭐 또 괜찮았던 거는 그나마 뭐 금융 쪽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KB금융이 2.8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하락한 종목이 많았는데, 네, 현대차, 뭐 금융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 정도 몇몇 종목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하락을 해서 아마 시장 참가자들은 오늘은 그렇게 뭐 올랐다고 느끼지를 못했을 것 같고요. 특히 오늘 보면 코스닥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이 22%나 하락을 하면서 네, 엄청나게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알테오젠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좀 네,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네,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4% 이렇게 빠지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요새 뭔데 오른 게 없고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참 주주들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코스피가 지금 참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가장 좋은 그런 증시가 되고 있어서 참 낯선데 뭐 코스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고점을 모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또 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분명 급등한 걸 생각하고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주주환원을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도 오늘 뭐 4천억 정도 이렇게 샀고요. 그래서 항상 불이 붙으면 또 어디까지 갈 수가 모르는 그런 코스피이기 때문에 약간 보유자의 영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코스피 올해 보면 지금 한 16% 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언젠가 한 번은 그래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5천을 좀 넘는다던가 뭐 그랬을 때 확실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